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일단 최근에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좀 여러 번 분석을 해드렸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22만 6천원대에서 22만 6,500원에서 배터리 소재, 수소, 숨겨진 핵심 기업, 역대급 저평가, 압도적 성장성, 5년간 50조 투자,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한 1개월 전쯤에 1개월 전쯤에 말씀드려서 지금은 주가가 한 20% 이상, 30%가량 상승을 하고 있죠. 2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 더 분석해드렸었죠. 보시면 11월 달에 분석해드렸고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올 때, 분석을 해드렸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중국 리오프닝 최대 수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해서 이때는 분석해드렸었죠. 2차 전지, 소재, 리튬, 니켈, 숨겨진 핵심 기업, 장기 성장 확실시, 장기 성장 확실시 된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역시나 지금은 이제 포스코홀딩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두 번 정도, 최근에 두 번 정도 영상을 찍어 올려드리면서 역시나 20% 이상 그리고 10%가량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저 역시나 포스코홀딩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니에요. 저는 투자하고 있고 현재 약 한 24%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 3.5% 정도 될 거예요. 3.5% 이상의 그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뭐 언제나 그랬듯이 저는 매수매도 할 때마다 우리 멤버분들께 말씀드리고 이제 매수매도를 진행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올해 10월 14일에 포스코홀딩스 매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올해 10월 14일에 포스코홀딩스 매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10월 14일이면 대략 이 정도쯤이네요. 이날 매수를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쭉 홀딩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한 24%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꾸준하게 분석해드렸어요. 이제 올해에도, 이번 달에도, 대략 한 11월 14일이죠. 그런데 이틀에 한 번 꼴로 포스코홀딩스를 분석해드렸습니다. 11월 4일에 이제 분석해드린 글이고요. 포스코홀딩스 일봉입니다. 전형적인 컵 앤 핸들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항권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듯 했으나 이내 밀렸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LS, 포스코홀딩스 모두 비슷한 흐름이죠. 삼성 엔지니어링, LS, 포스코홀딩스 전부 투자 중이고 전 종목 수익 중입니다. 전부 투자 중이고 전 종목 수익 중이에요. 사실상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손실 종목이 한 종목도 없어요. 전 종목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좌는 당연히 날아가고 있고요. 제가 커뮤니티 그래도 미국 주식의 등락률을 좀 올려드렸는데 최근에 상당히 좋아요. 제 계좌는 날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종목은 한 종목도 빠짐없이 전 종목 수익 중이고 LS 삼성 엔지니어링 당연히 수익 중이죠. 시장이 바닥을 다진 후 꾸역꾸역 반등하는 모양새라 핵심 기업들의 흐름이 위와 같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힘없이 내려앉을 경우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부터 대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대응 안 했죠. 여기서 다시금 재차 돌파가 되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주봉입니다. 240주선이 주요 지지 및 저항 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돌파 시도였고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쉬워 보이진 않지만 돌파 후 지지까지 확인될 경우 추가 매수도 가능한 흐름으로 판단합니다. 거래량이 차츰 살아나고 있기에 기대해 볼만 합니다. 포스코홀딩스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분석해드렸습니다. 기대해 볼만 하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죠. 11월 4일에 또 한 번 더 분석해드렸습니다. 텔레그램에 분석해드리는 기술적 분석 전부 이미 필승 라이브 기술 분석 강의 때 알려드린 기법입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 멤버원들 전용의 필승 라이브가 있죠.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직 시청하지 않은 멤버분들은 시청하신 뒤에 다시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추후 여건이 되면 다른 심화 기법들도 전부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기본적 분석 및 시대 흐름을 읽는 능력보다 훨씬 더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패턴과 대응 전략이 훨씬 더 심플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업 투자자들이 기술적 분석만으로 불을 잃었으며 심지어 컵 앤 핸들 기법 하나만으로 경제적 자유를 잃은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이에 대한 그런 기록이라던가 책도 많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 저도 가끔씩은 이제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꾸준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시대 흐름을 읽는 능력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이 추후 부를 이루는데 압도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1월 9일에 한 번 더 이제 차트 분석해드렸습니다. 기술적 분석해드렸죠. 포스코홀딩스 일봉입니다. 지지라인까지 확인 후 추가 매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다 할 지지를 형성하기도 전에 재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다른 글로벌 최강기업보다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성장 모멘텀이 슬금슬금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흐름입니다. 이런 경우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여유롭게 들고 가면 됩니다. 만약 의미 있는 지지라인 확인 및 변곡점 발생 시 추가 매수로 대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포스코홀딩스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분석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번 달에만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분석해드린 글을 좀 모아놓은 건데 지금 보시면 8개, 이번 달에 11월 14일이죠. 14일 동안 대략 한 8번 정도의 포스코홀딩스의 분석을 이제 해드렸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24%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제 공개적으로도 영상을 좀 찍어 올려드렸었고요. 텔레그램 방에는 꾸준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조음악 기분하게 멤버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포스코홀딩스에 투자하고 계실 것이고 24% 정도의 그런 수익을 기록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포스코홀딩스의 그런 강점, 특히나 특 강점은 결국 리튬이에요. 리튬. 리튬에 대한 생산이 2024년 대략 한 2년 뒤부터 이뤄진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에는 사실상 지금까지는 철강 기업으로서의 그런 밸류에이션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전기차 소재, 배터리의 핵심 소재와 같은 것들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펀더멘탈을 항상 이제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따라서 2년 전인 지금부터 천천히 관심을 가진다면은 분명한 그런 기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강범리튬도 마찬가지고 리벤트, 엘버말 이런 기업들을 보면 실적 증가율도 아니에요. 매출 증가율. 네, 매출 증가율이 100%가 넘어요. 매년 10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EPS 성장률은 리벤트가 900%고요. 엘버말이 600%입니다. 이제 생성이 되고 있는, 성장이 되고 있는 시장이고, 리튬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공급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갑 중에 갑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특히 배터리 소재 산업단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포스코홀딩스가 2024년부터 리튬을 양산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과연 가상키나 하겠는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시가총액은 대략 한 24조 원 정도, 24조 1000억 원, 네, 24조 1000억 원 정도이고, 실적도 뭐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철강에 대한 실적만 보더라도 24조와 비교했을 때에는 딱히 고평가라고도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기업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1위의 경쟁력 1위에서죠. 철강 기업 기준으로 전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가진 철강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ROE도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업이익률도 10%가량 되고 ROE도 올해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는 10 정도, 10 전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도 6%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밸류에이션과 그리고 사업에 대한 성장성, 모멘텀, 그리고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여전히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관심을 가실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면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까지 왔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지금 당장 사라, 지금 당장 매수를 해라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의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니지만 그럼에도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 특히나 크게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지지라인이라던가 혹은 변곡점을 잘 보면서 대응할 경우 관심을 가질 경우에는 충분히 성공적인 그런 모멘텀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리벤트와 엘버말 두 기업 모두 이번 이제 IR에서 향후 수년간 리튬 가격이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호실적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에 대한 리튬에 대한 그런 수요라던가 그리고 시장에 대한 그런 호황 이런 것들이 점차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의 IR 자료가 상당히 비관적인 것과는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죠. 리튬 기업들은 여전히 굉장한 호황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진영에서
탈중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배터리 소재의 탈중국이죠. 이에 대해서는 왈가불가할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중국산 물량을 뺄 경우에는 탈중국, 비중국에 대한 리튬에 대한 그 가격이라던가 가치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서 엘버말, 리벤트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차세대 리튬 생산 기업으로 손꼽아지는 포스코홀딩스도 충분한 가치를 지닐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실상 2차 전지향에 대한 니켈이라던가 혹은 흑연, 리튬은 당연한 것이고, 이에 따라서도 충분한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LNG 사업도 포스코 인텐션을 통해서 충분히 하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을 통해서 양극재라던가 음극재 사업도 동시에 하고 있을 뿐더러 조금 더 나아가서 폐배터리 시장에도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그런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결국 이 기업이 지금으로서는 철강 기업이지만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친환경, 특히나 배터리 소재라던가 수소와 관련 부분에서 충분한 그런 투자를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제철에서도 제철 공장에서 이제 음극재를 생산하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양극재와 음극재, 폐배터리, 리튬, 니켈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직 계열을 완성하는 전 세계에 몇 없는, 사실상 거의 없는 그런 기업이 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2년 뒤에 니켈과 리튬에 대한 본격적인 양산이 진행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현실될 수 있다. 특히나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미래까지 봤을 때에는 결국에는 이 기업은 전고체 배터리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어지는 프롤로지엄과 협력을 하면서, 프롤로지엄은 이미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개발에 성공을 했고,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에 대한 양산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따라서 포스코홀딩스가 협력사로 이제 있다,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양극재, 음극재를 떠나서 폐배터리, 리튬 혹은 니켈, 흑연 이런 원재료뿐만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까지, 폐배터리까지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늘려가는 전체적인 수직 계열화가 완성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특히 이제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제 수소에 대한 그런 강력한 강점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한 그런 매력도가 될 수 있다. 특히나 이번에 미국의 민주당이 꽤나 선전을 보이면서 IRA, 그러니까 미국의 그린 부양안에 있어서 탈중국과 그리고 미국과의 그런 FTA라던가 혹은 탈중국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수요라던가 이런 것들이 충분한 가치 상승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지금 당장의 철강 산업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철강에 더해져서 2차 전지까지 더해질 경우, 수소까지 더해질 경우 포스코홀딩스의 가치는 어디까지 향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생각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항권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지켜보면서 기회를 엿보는 것도 저는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철강 산업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무너지지 않겠죠. 네, 인도, 중국, 미국, 심지어 유럽까지 전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가 지금 이제 시작될 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시작조차 안 했고 시작될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고, 중국 정부는 여전히 그런 철강에 대한 자급자족을 밀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출 금지라던가 혹은 관치세 폐지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략에 대한, 정책에 대한 변화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봤을 때에도 특히 중국이라는 나라가 친환경에 대한 행보가 심상치 않다는 것만 봤을 때에도 철강 산업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지금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포스코홀딩스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리튬, 니켈 혹은 더 나아가서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까지 배터리 산업에 대한 수직 계열을 이룰 수 있는 전 세계에 몇 없는, 사실상 거의 없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그런 친환경과 철강에 대한 자급자족 드라이브로 인해서 철강 시황이 죽고 있지 않다. 더불어서 인프라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관심을 가지면 하다라는 것을 분석해드렸습니다. 저 역시나 24%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관심만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은 돈이 됩니다. 필승!